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그 현물 ETF의 첫날 거래량이 약 10억 달러를 돌파했대요.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됐죠. 자, 뭐 처음에 항상 오픈발은 있어요. 이제 오픈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현상이에요. 뭐 SEC가 뭐 비트코인도 현물 ETF를 승인했고 올해 1월 달에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어제부터 거래가 시작됐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죠. 현물 ETF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승인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리플과 SEC 간에 이제 그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또 이제 리플 XRP도 현물 ETF가 이제 조만간 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이제 리플 XRP도 세계 3대 코인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건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위권으로 밀려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그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대선이에요. 지금 이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SEC가 이 리플을 이제 그 고소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요즘 그래도 좀 저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 대선만 없으면요 SEC가 고개를 숙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대선의 향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 그 사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선 사안을 보시면 자, 해리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부통령이죠. 이제 대선을 승계받은 사람 바이든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대선 후보 승계를 받았죠. 자, 이 해리스가 미국 대선 양자 및 타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다.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이제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말이죠. 이게 이제 그저께 소식이죠. 그런데 이때는 또 뭐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승리 예상이 64%고 해리스가 30%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폴리마켓이면 이제 탈중앙 예측 시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세이고 뭐 해리스는 30%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타 민주당 후보 있죠. 경쟁당 후보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전체 한 4% 정도 그리고 꽤 인기가 있다고 하는 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3%.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인 우위였어요. 그런데 또 뭐 갑자기 뭐 양자 및 타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더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가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자, 뭐 로이터 통신이 조사를 했대요. 뭐 101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해리스와 이제 트럼프의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이제 44%, 트럼프가 이제 42%.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타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42%, 트럼프가 38%,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이제 8% 이렇게 기록했대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승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상 대결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아직 뭐 지명도가 별로 없으니까 트럼프가 좀 우세하게 나왔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또 이제 엊그제 바이든이 이제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가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물려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지도가 생긴 것이죠. 인지도가 생기고 나서는 해리스가 좀 더 앞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이제 표를 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의 표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해리스가 이제 물려받고 해리스는 이제 지명도가 생겼죠. 다음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다 이 지명도가 이제 확실히 생기니까 다시금 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바이든 사퇴하기 전처럼 이제 비슷한 득표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해리스가 뭐 오차 범위에서 더 앞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말이죠. 정확하게 믿을 바가 못 돼요. 누가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은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측이 됐었는데 갑자기 또 뭐 해리스가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더 띄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말이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정확히 믿을 바가 못 돼요.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죠.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그 1차 대통령을 한번 지냈었죠.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붙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들 그랬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힐러리가 될 것이다. 그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뭐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결과가 트럼프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확률과 통계 그리고 뭐 여론조사, 가상 대결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확히 믿을 바가 못 돼요. 어떤 때는 이제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리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지도가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트럼프가 되면 이제 이 암호화폐 또는 뭐 우리 리플 XRP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이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 이 만약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제 그게 문제이죠. 자, 그때 카멜라 해리스가 이 암호화폐 세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SEC와 이제 소송, 엄청나게 큰 소송, 암호화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소송을 3년 6개월씩이나 지금 치르면서 고생을 해온 리플 XRP와 또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해리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소송을 치르고 있는 리플 XRP와 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제 이 투자 수익이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 암호화폐 정책은 무엇이냐.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 어제 이거 말씀드렸죠, 강의에서. 암호화폐에 이제 무관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든 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 뭐 이런 제목의 소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뭐 그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다시금 탄압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냐, 이제 그것이 궁금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의 바이든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녀의,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의 정치적 기반이 바이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리스의 후원자와 지지자들은 대부분 바이든 캠프에서 온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그 해리스가 앞으로 이제 표를 얻으려면 당연히 그동안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이든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 표가 몽땅 다시금 이제 해리스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제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책들과 동떨어진 자신의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 바이든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해 주겠어요? 괘씸해서 지지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식화가 된 그런 개념이에요. 같은 당의 이제 후보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고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 물려준 사람의 정책과 완전히 딴판으로 나가게 되면 그 물려준 사람을 이제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그동안 이제 바이든이 했던 정책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정책들은 모르지만 이 암호화폐 세계는 지금 미지의 세계이죠. 암호화폐 세계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뭐 게리 겐슬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 이런 마당에서 이제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물론 반암호화폐 지지 세력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세상의 대세의 흐름은 이미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반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오는 11월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누가 되든 그 악재는 없고 호재가 되는 쪽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좀 더 적극적인 트럼프가 되면 더욱더 이제 암호화폐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설령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암호화폐에는 친화적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3년 6개월 이상을 남들 다들 오를 때 오르지 못하고 쉬었던 이 리플 XRP는 이 조만간 나올 이 리플에는 좀 우호적인 그런 소송 결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산적해 있죠. 자, 그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불어오는 훈풍, 이것이 이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 리플 XRP는 그동안 여러분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멋진 가격을 위해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 해외 거래소 이제 비트겟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또는 댓글란 상단에 보시면 뭐 어떤 에어드랍이라든지 또 어떤 이벤트 내용들이 좀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